오늘은 요즘 제일 핫한 ETF 5개를 딱 뽑아서 이 ETF들이 도대체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 어떤 회사에 어느 비율로 들어있는지, 그 회사들이 뭘 하는지,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는 DCA, 즉 적립식 분할 매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왜 ETF가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개별주, 옵션, 부동산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더 유리한지 현실적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먼저 핫하다의 정의부터 짧게 잡고 갈게요. 핫하다는 건 단순히 수익률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이 몰리고 거래가 활발하고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구조적으로 성장 테마에 올라탄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코어 ETF 2개, 테마 ETF 2개, 그리고 초화 테마 1개, 이렇게 5개로 갑니다. 첫 번째, 코어 중 코어, MOO, 미국 S&P 500 ETF. 이건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우량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ETF죠. 핵심은 미국 경제의 평균을 사는 것이에요. MOO 상위 편입을 보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같은 메가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보유 비중에서 엔비디아 약 7%대, 애플 약 7%대, 마이크로소프트 약 6%대 수준으로 상위가 구성돼요. 즉 S&P 500이라도 요즘 시장의 무게중심이 AI, 클라우드와 반도체로 쏠려 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뭘 하냐? 엔비디아는 AI 연산용 GPU 생태계를 사실상 표준으로 만든 회사고,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묶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플랫폼 제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애저와 업무, 소프트웨어, 오피스, 그리고 AI 인프라를 깔아주는 디지털 운영체제 회사에 가깝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보다도 AWS라는 클라우드로 돈을 벌고, 브로드컴은 반도체와 기업용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기업용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을 파는 회사죠. VO는 이 거대한 승자들을 포함해 금융, 헬스케어, 소비자의 산업재까지 넓게 깔려 있어요.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출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VO의 10년 평균 연환산 수익률이 15% 수준으로 제시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개별주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과 기업 이익의 누적을 시간으로 먹는 구조라는 거예요. 전망은 S&P 500은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세계 최상위 혁신 자본 인재를 빨아들이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장기적으로 강력합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어요. 너무 잘 나가는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상위 몇 개 기업 쏠림이 커지면 변동성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코어로 들고 테마는 비중을 관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이죠. 두 번째 코어, VTI, 미국 전체 주식시장 ETF. VO가 대형주 500개라면 VTI는 대형주 플러스 중형주 플러스 소형주까지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담아요. 보유 종목 수가 수천 개 단위로 훨씬 많고 경제의 풀 스펙트럼을 산다고 보면 돼요. 상위 보유는 여전히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메가캡이지만 VO보다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위 비중 예시로 애플 약 6%대, 엔비디아 약 6%대, 마이크로소프트 약 5%대 수준이 보입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자료에 따라 VTI도 10년 평균 연환산이 15% 안팎으로 제시됩니다. VOO vs VTI는 우열이라기보다 취향이에요. VOO는 S&P 500에 집중, VTI는 미국 전체로 더 넓게. 둘 다 장기 투자 코어로 많이 씁니다. 이제 세 번째, 테마형이지만 이미 시장의 중심, QQQ, 나스닥 100 ETF. QQQ는 기술주 ETF라고 오해하는데 정확히는 나스닥 100 비금융 대형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보유 비중을 보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같은 성장 대장이 상위에 있어요. 예시로 엔비디아 약 8%대, 애플 약 7%대, 마이크로소프트 약 6% 수준으로 상위가 잡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뭘 하냐? 엔비디아는 AI 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파는 회사고, 애플은 소비자 생태계의 왕,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자 클라우드 AI 플랫폼, 아마존은 클라우드 인프라,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 배터리 자율주행 데이터까지 노리는 회사. 즉 QQQ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엔진을 압축해서 들고 있는 구조예요.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인베초 공식 성과 자료에서 QQQ 10년 CAGR이 9.9%로 제시된 구간이 있습니다. 기준일에 따라 변동. 여기서 중요한 건 QQQ는 특정 시기에 폭발적으로 강하지만 반대로 금리 급등기나 성장주 조정기에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QQQ는 코어라기보다 성장 레버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VOO VTI로 몸통을 만들고 QQQ로 속도를 더하는 식이죠.
네 번째, 반도체 슈퍼테마. SMH 반도체 ETF. 요즘 AI 얘기하면 결국 반도체예요. GPU, HBM, 파운드리, 장비, 전부 반도체입니다. SMH 상위 비중을 보면 엔비디아가 약 20% 안팎으로 매우 크고 TSMC가 10%대,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초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뒤를 잇습니다. 이 말은 곧 SMH는 분산이긴 한데 굉장히 집중된 분산이에요. 상위 10개가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뭘 하냐?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TSMC는 전 세계 최상급 칩을 찍어내는 파운드리, 브로드컴은 데이터 센터, 핵심 칩과 인프라, ASML과 같은 장비 생태계가 반도체의 병목을 잡고, 메모리 쪽은 HBM 같은 고부가 가치로 AI 수요를 먹죠. 반도체는 단순 IT 부품이 아니라 이제 전 산업의 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SMH는 10년 연환산이 30%대 수준으로 제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엄청난 고수익과 함께 엄청난 변동성도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호황기에는 로켓, 불황기에는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SMH는 비중 조절이 핵심입니다. 모든 걸 SMH에 넣으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멘탈이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지정학 국방 항공우주 ITA, 미국 항공우주 방산 ETF. 요즘 방산이 왜 핫하냐? 세계가 안정적이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국방 예산은 장기 계약 기반으로 흘러가요. ITA는 항공기 엔진 방산 장비, 그리고 정부 민간 항공 수요의 교집합에 있는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상위 보유 예시로 GE 에로스페이스가 20%대, RTX가 10%대, 보잉이 한 자릿수대 등 상위 비중이 꽤 큽니다. 이 회사들은 뭘 하냐? GE 에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과 유지보수 생태계로 돈을 벌고, RTX는 미사일 방공 항공전자 같은 핵심 방산 기술, 보잉은 민항기와 방산을 함께,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같은 방산 대장은 장기 국방 프로젝트를 잡습니다. 방산 업종은 성장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계약이 길고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죠.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ITA는 10년 연환산이 약 15%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시점 따라 변동. 전망은? 방산은 정치 예산 리스크가 있지만 세계 질서가 불안정할수록 수요가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난다에 베팅하기보단 현실적으로는 국방 항공 인프라 수요의 지속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건전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진짜 요즘 초아스로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대표적으로 IBIT. 이건 산업 ETF라기보다 비트코인 자체에 노출되는 상품이에요. IBIT의 수수료, expense ratio는 0.25%로 제시되어 있고 운용 구조와 공시가 제공됩니다. 또 IBIT는 2024년 출시 이후 2025년에 엄청난 자금 유입을 기록했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순유입 약 254억 달러 수준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상상 이상이고 하루에 수억 달러 단위 유출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핫하다는 건 맞지만 코어로 깔기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포트폴리오의 향신료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ETF를 왜 하냐? 특히 경제적 자유, 즉 Financial Freedom 관점에서 왜 ETF가 유리하냐? 답은 4단어로 요약돼요. 확률, 비용, 시간, 지속성. 첫째, 확률. 개별주 투자는 내가 평균을 이길 확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시장 평균을 이긴다는 건 누군가 평균을 못해야 내가 이깁니다. 정보, 분석, 감정 통제, 타이밍, 운까지 필요해요. 반면 ETF, 특히 인덱스 ETF는 평균을 그냥 산다예요.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 이익이 누적되는 구조를 통째로 먹습니다. 즉, 승부를 실력 게임에서 확률 게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둘째, 비용. ETF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분산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저비용이 장기 복리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비용이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년, 30년이면 결과가 크게 벌어져요. 게다가 ETF는 보유 내역이 비교적 투명하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셋째, 시간.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자본이 나 대신 일하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업이 있고 투자에 하루 3시간씩 못 씁니다. 옵션은 특히 시간과 집중력을 빨아먹어요. 매일 가격을 보고 변동성을 계산하고 만기를 관리해야 하죠. ETF는 반대예요. 자동이체로 매수하고 리밸런싱만 가끔 하면 됩니다. 즉, 투자에 쓰는 인생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대값을 확보합니다. 넷째, 지속성. 경제적 자유는 한 방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한 번 크게 먹는 것보다 크게 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ETF는 분산이 기본이라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기 쉬워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가? 여기서 DCA 적립식 분할 매수의 원리를 제대로 짚고 갑시다. DCA는 쉽게 말해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계속 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VOO든 VTI든 산다고 합시다. 가격이 오르면 같은 돈으로 적게 사고 가격이 내리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삽니다. 즉, 평단가를 자동으로 평균화해요. DCA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포로 멈춰요. 하지만 DCA는 멈추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요. 폭락장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일 기간인데 사람은 세일할 때 도망가고 비쌀 때 따라 들어갑니다. DCA는 그 인간 본능을 역으로 꺾는 장치예요. 그리고 DCA가 특히 강력해지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장기 우상향 확률이 높은 자산일수록 강해요. 그래서 인덱스 ETF와 궁합이 좋아요. 둘째, 변동성이 있을수록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기회가 생기니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 변동성이 크다와 장기 우상향 확률이 높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SMH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비중이 과하면 계좌가 흔들려서 DCA를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어는 VOO, VTI 같은 넓은 인덱스로, 테마는 적정 비중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지속성에 유리합니다. 그럼 ETF vs 개별주. 개별주는 장점이 있어요. 대박이 나면 인덱스를 이길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내가 승자를 골라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승자를 너무 늦게 사고 너무 빨리 팔거나 반대로 손절을 못해서 끌려가요. ETF는 승자를 자동으로 편입하고 패자를 자동으로 축출하는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S&P 500은 계속 리밸런싱 되죠. 즉,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룰로 처리해요. ETF vs 옵션. 옵션은 숙련자에게는 도구지만 대부분에게는 확률이 기울어진 게임이 되기 쉬워요. 시간가치 소멸, 변동성 급변, 심리 흔들림,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옵션은 지속성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마라톤인데 옵션은 스프린트에 가까워요. 스프린트를 10년 연속 뛸 수 있나요? 대부분 못합니다. ETF vs 부동산. 부동산은 레버리지로 자산을 키울 수 있고 임대소득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단점도 큽니다. 첫째, 초기 자본이 크고 대출이자와 공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리스크가 커요. 한 도시, 한 동네에 자산이 몰립니다. 셋째, 유동성이 낮아요.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넷째, 시간과 스트레스가 큽니다. 수리, 세입자, 관리, 세금. 반면 ETF는 소액으로 시작 가능, 글로벌 분산 가능, 즉시 매매 가능, 유지 관리 거의 없음.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노릴 때는 ETF가 매우 강력한 기본기예요. 자, 그럼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여기서 제안은 정답이 아니라 프레임을 드릴게요. 1. 코어 VOO 또는 VTI로 시장 평균을 확보한다. 2. 성장 레버 QQQ로 성장 비중을 조금 올린다. 3. 테마 SMH, ITA 같은 테마는 너무 과하지 않게 포트의 향신료로 쓴다. 4. 초고 변동 IBIT 같은 것은 정말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그리고 이게 코어를 흔들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현실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경제적 자유는 돈이 많다가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현금 흐름 또는 자본 기반이 생기는 상태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은 한 번의 큰 수익보다 1.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구조, 2. 비용을 낮게 유지, 3. 폭락에도 계속할 멘탈과 시스템, 4.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 이 네 가지입니다. ETF 프로 DCA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이에요. 반대로 개별주 몰빵, 옵션 과몰입, 부동산 레버리지 과다 같은 방식은 한방 가능성은 키우지만 지속성을 깨뜨릴 가능성도 같이 키웁니다. 경제적 자유는 생존 게임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이겨요. 오늘 다룬 ETF 5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VOO, 미국 초우량 500개, 경제 평균의 힘. VTI, 미국 전체 주식시장, 더 넓은 분산. QQQ, 나스닥 성장 엔진, 다만 변동성도 성장형. SMH, AI 시대의 심장 반도체, 수익도 변동성도 강함. ITA, 방산 항공우주, 지정학 시대의 구조적 수요. IBIT, 비트코인 현물 노출, 초핫하지만 초변동. 마지막 한 문장, 경제적 자유는 대박이 아니라 지속의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핀플루언스, 긴 영상도 짧게 느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해두면 매주 당신의 돈이 일하는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